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쿼리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총 5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5문제 우리 엑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등록 월별로 고객 등급별로 우리 회원수를 이제 조회하는 고객 등급 조회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행 머리글로 이제 사용할 거, 열 머리글로 사용할 거, 값으로 이제 사용할 거 그런 거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회원수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여기에는 2다, 1이다, 2다, 3이다, 3이다, 2다 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옆에 이제 수치 데이터를 보니까 얘네들의 이제 합이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우리 실제 나타나는 그 값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보니까 1번이다, VIP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 보니까 등록월이라는 것도 있고요. 회원수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등록월 그리고 회원수 이 두 가지가 우리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으니까 우리 행 머리글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이다 VIP다 얘네가 이제 우리 열 머리글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타난 이 수치 데이터들이 이제 실제 값이 이제 되는 거죠. 해서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는 우리 행 머리글 2개, 열 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문제를 다시 읽어보게 되면 등록월별로 등록월이 지금 이곳에 있죠. 등록월별로 고객 등급별 회원수를 이제 조회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고객 등급별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일반이다 VIP다 요게 이제 우리 고객 등급이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우리 크로스텍 쿼리 요거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 쿼리에 보게 되면 이제 쿼리 디자인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그때 문제에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회원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테이블 추가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테이블이 선택이 되어 있고 그때 회원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회원 테이블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회원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테이블 추가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 버리자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창 크기 이렇게 이제 조정 좀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 요거 이제 작성할 거니까 일단 쿼리 유형부터 좀 바꾸자고요. 해서 우리 쿼리 디자인의 쿼리 유형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 요거 이제 만들 거니까 여기서 이제 크로스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요걸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사용할 그 필드들을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만들 건데 문제에서 지금 회원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할 때는 회원 테이블 이렇게 이제 하나의 테이블만 이용할 때는 우리가 마법사를 이제 이용해도 됩니다. 마법사를 이제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지금 고객 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고객 등급이 A냐 물어보고 A면 이제 VIP다. 그 외에는 일반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IIF 이런 이제 함수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등록월이라는 걸 나타낼 건데 그때 등록월은 최초 등록일 그 필드에서 월로 이제 설정하래요.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월을 추출할 때 이제 month라는 요런 이제 함수를 쓰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행 머리글이 됐든 열 머리글이 됐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는 어차피 크로스텍 쿼리 그 마법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도 또다시 이제 쿼리 작성기로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또 추가 작업을 또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쿼리 작성기 요걸 이용해서 아예 처음부터 작성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제 등록월하고 요 회원수는 이제 우리가 행머리글로 쓴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등록월부터요. 등록월이다 해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때 우리 이제 세 번째 지상을 보니까 등록월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 등록월은 최초 등록일 요거에 월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회원이라는 그 테이블을 봤을 때 최초 등록일이다. 요 필드가 여기 있죠. 해서 이 필드에서 월만 이제 추출하래요. 그때 이제 우리는 month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최초 등록일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회원수라는 거요. 요 회원수를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회원수는 회원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회원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회원 코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열 머리글로 이제 사용될 거 보니까 일반이다, VIP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요게 이제 우리 고객 등급인데 이 고객 등급은 고객 등급이 A면 VIP다. 그 외에는 일반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이렇게 이제 고객 등급이 A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IF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요걸 이제 우리가 구해줄 때 고객 등급이라는 요 필드가 이곳에 있죠. 해서 요 필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 나타날 그 값이요. 그 값을 나타낼 때 얘가 전부 다 이제 회원수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때 회원수는 회원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또 회원 코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해서 우리가 회원 코드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추가를 시켰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는 우리가 이 회원수 행 머리꿀리 이제 사용할 거고 또 다른 이제 회원 코드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값들을 나타낼 때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회원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원수를 구해줘야 되니까 그때 요약에 이제 묶는 방법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개수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 행 머리글로 사용할 이 필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요. 전부 다 이제 회원수, 인원수, 개수가 이제 나오는 거라 이렇게 회원 코드에 대해서 둘 다 이제 개수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맨 앞에 있는 이 최초 등록일이라는 이 필드는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쓸 거죠. 해서 행 머리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 회원 코드도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 회원 등급은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이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 회원 코드 마지막에 있는 거 얘는 이제 우리가 실제 나타낼 그 값이요.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탭을 행머리글로 어떤 걸 쓸 건지 열머리글로 어떤 걸 쓸 건지 값으로 이제 어떤 거를 쓸 건지 그걸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때 여기서 이제 실행 요 아이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나타나는 그 결과값을 보니까 최초 등록일이요. 최초 등록일에는 지금처럼 연, 월, 일이 싹 다 이제 들어있죠. 근데 우리는 결과값으로 이제 월만 이제 추출해 줄 거예요. 그러면 위 최초 등록일 요 필드를 우리가 이제 month라는 그 함수로 이제 묶어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고객 등급이요. 우리 열 머리글로 사용한 게 이제 고객 등급이라는 그 필드를 이제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A다, B다, C다 그렇게 이제 들어 있네요. 그때 그 고객 등급이 A면 이제 VIP다. 그 외에는 싹 다 일반으로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그때 이 고객 등급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IIF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나타나는 그 제목도 우리 최초 등록일이 아니라 등록월로 이제 표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회원수 이 회원 코드라는 그 필드명을 우리가 이제 회원수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 줘야 돼요. 자, 요거부터 이제 수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맨 앞에 있는 요 필드요. 자, 요 필드는 이제 우리가 월만 이제 표현해 줄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쓸 그 제목은 등록월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최초 등록일이라는 이 필드에는 연, 월, 일이 싹 다 이제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month 쓰고 이렇게 대괄호 묶어서 우리가 필드명 써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month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최초 등록일 요 필드에서 month로 이제 묶었으니까 이제 월만 추출하겠죠. 월만 추출해서 그때 이제 등록월이라는 그 제목으로 그 필드명으로 나타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사용할 그 행머리글이요. 아까 회원 코드라는 그 제목으로 표현이 됐는데 문제 그림에는 회원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맨 앞에 찾아가서 필드명 앞에 찾아가서 회원수하고 직접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네 두 개는 싹 다 이제 해결해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객 등급이요. 아까 고객 등급을 봤을 때 A다, B다, C다 그런 데이터가 들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일반이다, VIP다 이런 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 등급이다. 요 필드명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IIF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IIF라고 이렇게 써주고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내가 이 고객 등급이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있다.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A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A랑 똑같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VIP요. VIP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제 뭘로 출력해라? 우리 일반으로 이제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IIF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가 되는 거죠. 해서 고객 등급이 A랑 똑같을 때는 우리 VIP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제 일반으로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쓸 거 다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이렇게 이제 누르게 되면 지가 알아서 앞에 이제 제목이 EXPR1 이렇게 이제 붙어요. 어차피 우리는 얘는 결과값 일반이다 VIP다 해서 이런 결과값만 나타내 주면 되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이제 붙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맨 뒤에다가 회원 코드 이 필드를 우리가 추가시켜 놨는데 얘는 이제 실제 값으로 이제 나타낼 거죠. 해서 얘는 이제 제목 같은 거 따로 이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시킬 때는 우리 쿼리 디자인에 우리 결과의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등록월에 1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쭉쭉쭉 전부 다 나왔고요. 그때 제목은 이제 등록월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필드는 이제 회원수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이 표시가 됐고 그때 값들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 머리글로 사용한 거요. 그게 이제 일반이다, VIP다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그리고 값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 보니까 등록월은 1에서 6까지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1에서 이제 6까지만 그 조회 대상으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줄 때 비트윈 연산자 요거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이렇게 이제 6개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데 우리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요거 이제 설정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맨 앞에 등록월이라는 요 필드죠. 요 필드에서 우리 아래쪽에 보니까 조건 쓰는 그 칸이 따로 있죠.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비트윈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윈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1에서 6까지만 대상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1 and 6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때 우리 마지막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그때 이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필드의 형식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거는 등록월에 1, 2, 3, 4, 5, 6 요것만 이제 표시가 됐지만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1월, 2월, 3월 이렇게 해서 우리 각각의 이제 월이라는 그 글자가 뒤에 붙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요거 이제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등록월에 대해서 이 필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이곳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게 만들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밑에 이제 속성이요.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속성 시트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곳에 보면 이제 형식을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곳이 이곳에 있죠. 해서 여기다가 내가 앞에다가 이제 0이라고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월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글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다가 제가 0월하고 이렇게만 썼어요. 이렇게만 쓰고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바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식을 다 설정해 줬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 버리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식도 바꿨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쿼리 디자인의 우리 결과의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지시사항까지 싹 다 이제 처리한다고 다 처리해 줬는데 그때 문제 다 풀고 나서 우리 문제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되겠죠. 그때 우리 제목부터요. 등록월이다, 회원수다, 일반이다, VIP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거 이제 똑같이 전부 다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똑같죠. 그리고 2, 1, 2, 3, 3, 2 하고 그렇게 이제 데이터 들어있는 것도 전부 다 이제 똑같고요. 2, 1, 1, 3, 3 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있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1이다, 2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간 것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들어갔죠. 그리고 전체 레코드의 개수는 6개다. 전체 레코드의 개수는 6개다. 똑같이 이제 작성이 전부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문제대로 다 맞게 이제 풀었다는 그 얘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등록월별 고객 등급별로 회원수를 이제 조회하는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했는데 문제에서 고객 등급 조회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요 쿼리 이름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고객 등급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 써주고 이름 다 썼으면 다시 한 번 더 이름 맞나 틀렸나 확인 한번 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고객 등급 조회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사용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강사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고객 등급을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으래요. 입력을 받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 받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매개 변수가 입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대가 뜨고 그때 이제 고객 등급을 ABC 중 입력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쓰고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제 A라는 값이 이제 입력이 됐을 때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해서 해당 회원 등급을 관리하는 강사들의 정보를 조회하는 등급별 강사 현황이라는 요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쿼리 실행 결과 이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이제 필드의 형식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림 보고 이제 알아서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쿼리 만들 때 우리가 만들기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에서 우리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갈게요. 자, 쿼리 디자인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하고 나왔고요. 테이블 표시창이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때 이제 회원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사용 현황에서 더블 클릭, 강사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개 테이블을 이렇게 싹 다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 표시, 요거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결과값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게 고객 등급하고 경력, 급여 요 세 가지요. 그럼 이제 고객 등급이다라고 해서 우리 회원 테이블을 보게 되면 우리 고객 등급이 있죠. 여기 이제 고객 등급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경력이다 그러면 경력은 우리 강사라는 이 테이블에 경력이 있고 급여가 있습니다. 경력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급여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때 이제 경력하고 우리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값을 지금쯤 이렇게 이제 나타내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둔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이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고객 등급이 A인 것도 있고요. C인 것도 이렇게 쭉쭉쭉 나왔고 B인 것도 나오고 C인 것도 나오고 A인 것도 나오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고객 등급이 쫙 나왔고 그때 이제 경력도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오른쪽 끝에 이제 급여도 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 경력과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으로 고객 등급을 이제 A를 만약에 입력을 받았다면 지금 여기 고객 등급이 쫙 써져 있는데 이 중에서 A들을 싹 다 이제 묶어서 그때 A의 경력의 평균이 얼마가 되는지
급여의 평균이 얼마가 되는지 그걸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우리는 경력과 급여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을 볼 거고, 그때 A를 입력하게 되면 고객 등급 A들을 싹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시그마 요약이 있습니다. 요 시그마 요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고객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묶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객 등급을 이제 묶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경력을 이제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평균값, 평균으로 이제 묶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급여도 이제 평균값으로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얘네 둘 다 이제 평균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라고 썼을 때 고객 등급 A인 것들을 싹 다 이제 묶어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고객 등급을 이제 묶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이요. 실행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어요. 떴는데 그때 이제 전부 다 이제 값들이 샵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러면 요건 이제 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이 열 너비 이 오른쪽 끝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요. 요렇게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나오면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너비를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고객 등급 A의 경력의 평균과 급의 평균은 이렇게 된다. 고객 등급 B일 때, C일 때 그렇게 이제 각각 전부 다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A, B, C 세 가지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고객 등급을 우리가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 받은 그 값에 해당하는 그 등급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을 거니까 자, 일단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자, 우리가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해당 필드, 고객 등급이라는 이 필드에 조건 쓰는 칸 있죠. 이 조건 쓰는 칸에다가 요 메시지, 우리가 매개 변수 값으로 띄울 그 메시지 있죠. 요 메시지를 우리가 싹 다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요거 고객 등급 요거 좀 넓게 좀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 쓰는 곳에다가 대괄호 열어주고요. 지금 우리 매개 변수 값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떴죠. 그때 이제 요 메시지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고객 등급을 한 칸 띄고 대문자 A, 한 칸 띄고 B, 한 칸 띄고 C 한 칸 띄고요. 그리고 중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때 입력하세요라고 쓰고 맨 뒤에 이제 점, 마침표 같은 게 있나 없나 그런 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없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 이제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띄울 때는 지금 우리가 해당 필드의 조건 쓰는 칸에다가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이곳에 써져 있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매개 변수가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떴죠. 그때 우리 고객 등급을 A, B, C 중 입력하세요. 이 메시지가 이제 똑같은지 다른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문제 그림에서 지금 A가 입력이 돼 있으니까 저도 여기서 똑같이 A를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고객 등급 A인 그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결과값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경력의 평균은 그냥 숫자 2라고만 써져 있어요. 지금 우리 거는 2.48484848하고 그렇게 이제 소수점이 쫙 표시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수점이 표시가 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급의 평균이요. 급의 평균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소수점이 쭉쭉쭉 붙어서 출력이 됐는데 그때 급의 평균은 결값을 보니까 통화교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문제에서 이제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필드의 형식 이런 것들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림과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갈게요. 자, 들어간 다음에 우리 경력이라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경력이라는 거 찍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속성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이렇게 이제 창이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형식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에 찾아가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표준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표준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때 우리 소수 자릿수는 이제 0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수점을 표시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도 하자고요. 급여라는 필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찍어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형식하고 소수자릿수요. 그때 이제 지금 얘는 통화기호가 지금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우리가 통화로 변경을 시켜주고, 그때 이제 소수자릿수는 0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눌러서 속성 시트 요거 닫아버리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쿼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매개 변수값 입력해라 이렇게 떴죠. 그럼 여기다 이제 A라고 이렇게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결과가 이렇게 이제 떴어요. 맨 위에 이제 제목 보니까 고객 등급 맞죠? 그리고 경력의 평균이다, 급여의 평균이다, 그거 전부 다 이제 제목 전부 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결과는 A다, E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급여의 평균 보니까 127만 2,727 하고 그렇게 나온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그림과 완전히 똑같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쿼리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요거 이제 꺼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등급별 강사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럼 우리가 등급별 강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의 이름을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쿼리 이름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네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등급별 강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 현황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그 강사 테이블의 자료를 조회하는 회원 없는 강사 우수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요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이랑 강사라는 테이블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사용 현황이라는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사용 현황이라는 테이블에 없는 그런 데이터들만 우리 강사 테이블에서 이제 자료를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조회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게 강사 테이블의 자료를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불일치하는 그 데이터들만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일치 검색 쿼리 그거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불일치 검색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만들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이동을 해주고 이곳에 보게 되면 쿼리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쿼리 마법사를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해서 쿼리 마법사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새 쿼리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고 그때 우리는 불일치 검색 쿼리 요거 이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의 레코드를 우리 쿼리의 결과에 넣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우리는 지금 사용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강사 테이블의 자료를 이제 조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게 강사 테이블의 데이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테이블 강사라는 테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관계 레코드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요 강사라는 요 테이블이랑 우리 사용 현황이라는 테이블 얘를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 현황이라는 테이블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때 어떤 정보가 두 테이블에 모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그때 이제 강사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가 있대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강사 코드다, 강사 이름이다, 경력이다, 나이다, 급여다, 근무 시작 시간이다, 근무 시작 연도다 써져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면 이제 근무 평가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때 보니까 이제 개강 코드, 회원 코드, 그리고 이용 기간, 이용료다, 선수금이다, 우리 할인 금액이다, 그리고 납부 금액이다 그렇게 써져 있고 미납 금액도 있고 강사 코드도 있어요. 그러면 이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이 두 개 테이블에 같이 들어있는 게 우리 강사 코드가 양쪽 다 있죠. 그러면 이 강사 코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불일치하는 걸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강사 코드 그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음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서 넘어가면 되겠죠. 그때 이제 쿼리 결과로 어떤 필드를 보겠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쿼리 결과로 강사 이름하고 경력하고 나이하고 근무평가 얘네들을 이제 볼 거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강사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요. 경력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근무평가요. 근무평가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넘겨서 선택한 필드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때 요 순서도 우리가 똑같이 이제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버튼 눌러서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쿼리 이름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죠. 문제에서 회원 없는 강사 가로 열고 우수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회원 없는 강사 가로 열고 우수하고 이렇게 이제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이름을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 밑에 보면 결과를 볼 거야 디자인 수정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돼 있어도 상관없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마침이요. 그렇게 이제 작성을 했더니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다.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근무 평가가 이제 우수인 그 자료만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거 보니까 근무 평가에 일반도 있고 우수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윤지수 요 일반 요거는 이제 표시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결과를 봐도 요 세 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또 조건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근무평가라는 이 필드의 조건을 우리가 어떤 거랑 똑같은 것만 찾아라. 우리 우수랑 똑같은 것만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수인 것만 보여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일치 검색 쿼리를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이 강사 코드를 가지고 아까 비교한다 그랬죠. 해서 이 강사 코드 그 조건 쓰는 곳에 보게 되면 is nu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사용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 강사 코드가 is null 비어 있는 값 존재하지 않는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위에 있는 필드명이요. 필드명 보니까 우리 강사 이름이다, 경력이다, 나이다, 근무평가다 하고 똑같이 이제 들어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요. 홍예영, 그리고 김나리, 그리고 우민지하고 이렇게 이제 세 명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그때 경력은 154 맞죠? 그리고 나이는 21, 26, 29이요. 그 맞죠? 그리고 이제 근무평가가 싹 다 이제 우수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 봤을 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거는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죠?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만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작성한 그 쿼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강사별로 회원수랑 그리고 이용료하고 할인 금액의 총계를 이제 조회하는 강사별 회원수라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사용 현황과 우리 강사라는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강사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리 회원수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그러면 각 강사별로 회원들을 이제 몇 명씩 이제 관리하는지 그 인원수가 지금 쭉쭉쭉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때 그 관리 회원수는 회원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 각각 강사별로 이용료의 총계 그리고 할인 금액의 총계를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 달라. 그렇게요. 그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얘네들은 싹 다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갔고요. 우리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떴죠. 그때 이제 우리는 사용 현황과 강사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사라는 거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 현황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강사라는 요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고 사용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이곳에 결과로 이제 표시하고자 하는 것들을 싹 다 이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럼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강사 이름을 갖다 놔주면 돼요. 그때 이제 강사 이름은 우리 강사 테이블에 있죠. 그래서 강사 이름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리 회원수를 나타낼 건데 그 관리 회원수는 우리 문제에서 회원 코드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사용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 보니까 회원 코드다 하고 이곳에 있죠. 해서 회원 코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이용료의 총계 그리고 할인 금액의 총계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이용료라는 게 지금 사용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죠. 해서 이용료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갔더니 할인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요 할인 금액도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를 이제 우리가 결과로 나타낼 건데 지금 이 상태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각각 강사 이름이 쫙쫙 떴어요. 김전대라는 사람이 지금 이만큼이 있고 그때 각각 회원 코드를 보니까 지금 이 강사가 지금처럼 이만큼의 사람을 이제 관리하고 있대요. 그때 각각 그 회원들마다 이용료와 할인 금액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회원 코드를 가지고 이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걸 개수를 이제 세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 이용료의 합계를 구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써져 있는 이 할인 금액에 우리가 합계를 구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할 때 각각 강사별로 이제 우리는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로 땅 하고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시그마 요약이라는 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약하고 쫙 떴죠. 그때 우리는 회원 코드, 이 회원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원수를 구할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 회원 코드를 가지고는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용료요. 이용료는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할 거죠. 해서 합계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할인 금액도 이제 우리는 합계를 이제 구할 거니까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우리는 강사 이름별로 각각 이제 강사별로 이제 묶어서 이제 한꺼번에 다 보여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해서 강사 이름별로 그룹을 설정해서 우리 회원 코드가 강사별로 몇 명이 있는지 그 개수를 세달라. 그리고 그 강사별로 우리 이용료의 합계도 구해주고 할인 금액에 이제 합계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해서 실행이요. 실행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왔어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강사 이름하고 이렇게 이제 각각 강사들의 이름이 한 번씩만 이제 표시가 됐죠. 왜요? 아까 우리가 강사 이름을 묶는 방법으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강사 이름별로 이렇게 이제 그룹을 설정해서 그 강사가 회원이 총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이용료의 합계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할인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합을 싹 다 이제 구해준 겁니다. 그때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니까 강수수, 김임모, 김전대, 박원순하고 쭉쭉쭉 표시가 됐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최종순의 그 데이터까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쭉쭉쭉 출력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이제 관리 회원수가 11명이다, 7명이다, 13명이다, 9명이다 하고 쭉쭉쭉 표시가 됐는데 그 값이랑 지금 우리 결과값으로 나온 값이랑 서로 싹 다 이제 비교해 줘야죠. 그리고 이용료의 총계, 그리고 할인 금액의 총계, 얘네들도 금액이 맞나 싹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금액하고 개수하고 이런 것들 싹 다 이제 맞죠? 근데 그때 이제 필드명이요. 강사 이름이다. 똑같죠? 근데 그 옆에는 관리 회원수라는 그 제목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거는 회원 코드에 이제 개수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요거 이제 변경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용료의 합계, 할인 금액의 합계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용료의 총계다, 할인 금액의 총계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줘야 되겠죠. 요거 이제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지금 우리 회원 코드 지금 요거 이제 제목 좀 바꾸자고요. 그때 이제 제목은 우리가 앞에다가 그냥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관리 회원수라고 쓰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나타나는 그 제목은 얘가 될 거고요. 그때 실제 우리 필드는 얘를 가지고 이제 계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용료하고 할인 금액도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니까 요거 이제 열너비 좀 이렇게 이제 조정 좀 할게요. 얘도 이제 조정 좀 할게요. 그래 놓고 이용료 요 앞에 가서 우리가 이용료 총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할인 금액도 마찬가지로 할인 금액 총계라고 직접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내주면 이제 요 제목으로 이제 똑같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떴는데 그런 제목들이 각각 전부 다 잘려서 보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의 결과값이 나타난 이곳에서도 우리가 이제 열너비 좀 조정 좀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열너비 싹 다 이제 조정을 해서 제목이 싹 다 이제 보이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 다 똑같아졌죠? 그럼 이제 제목 다 똑같아졌고 아까 값을 확인했을 때는 값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값들이 나왔을 때 이런 곳에 이제 천 단위 구문기호가 있나 없나 그런 표시 형식까지 싹 다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우리 문제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게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컬이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떴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강사별 회원수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쿼리 이름에다가 강사별 회원수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이름 써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강사별 회원수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4개 쿼리를 이제 싹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요 4개 쿼리도 이제 만들어 보니까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죠. 이렇게 이제 쿼리 작성하는 이런 문제에서 여러 개가 이제 나왔을 때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이 쿼리 작성하는 거 이 4문제가 전부 다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 중에 이제 한 개 정도가 이제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어렵게 나와도 우리는 연습을 통해서 그런 유형을 이제 반복적으로 풀어서 어렵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 쿼리의 유형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이런 쿼리들만 이제 싹 다 이제 작성할 수 있어도 시험장 가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강사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사용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개강한 그 강의 수가 12개 이상인 그 강사에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비고라는 그 필드 값을 인기 강사 요걸로 이제 변경하는 인기 강사 처리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에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개강한 강의 수가 이제 몇 개인지 각각 이제 강사별로 우리가 12개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개강한 그 강의 수 계산을 할 때는 그때 개강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인 연산자 그리고 하이 쿼리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실행을 했을 때 그때 강사라는 그 테이블에 비고라는 그 필드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2명만 인기 강사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때 전체 레코드의 개수는 몇 개다? 14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면 크기 요거 이제 조정 좀 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맨 처음에 이제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만들 거니까 쿼리에서 우리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때 문제에서 강사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사용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그거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해서 지금 강사라는 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사용 현황 이 테이블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곳에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놓고 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강사하고 사용 현황이 서로서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강사 코드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사 코드라는 이 필드를 기준해서 서로서로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용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은 우리가 제거 좀 시키자고요. 그래서 테이블 제거해서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작성할 거니까 쿼리 유형부터 바꿀게요. 우리의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쿼리 유형이라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이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 있죠? 이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켜 보니까 이 사용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는 맨 앞에 이제 개강 코드가 있고 회원 코드다, 이용 기간이다, 이용료다, 선수금이다, 할인액이다, 납부 금액이다, 미납 금액이다, 강사 코드다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써져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사용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은 개강할 때마다 이제 개강 코드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쭉쭉쭉 되고요. 그때 개강할 때 이제 어떤 강사가 이제 수업하는지 그게 이제 강사 코드로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개강한 그 강의 수가 12개 이상인 그 강사만 이제 대상으로 해서 비고 필드의 값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이제 강사들마다 개강 코드를 이제 몇 개씩 가지고 있는지 그 개수를 이제 비교를 해주면 돼요. 해서 강사 코드를 기준해서 우리가 그룹으로 이제 먼저 설정을 해주고 이 개강 코드의 이제 개수를 세서 그 개수가 이제 12개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강사라는 이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제 비고라는 그 필드 값만 우리가 이제 인기 강사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우리가 업데이트 할 거니까 비고 필드 일단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사라는 그 테이블과 사용 현황 그 두 개 테이블을 봤을 때 서로서로 이제 강사 코드 필드를 기준해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었죠. 해서 우리가 이제 강사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비교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해서 강사 테이블에서 요 강사 코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고라는 이 필드의 값을 인기 강사로 이제 변경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고 필드에서 업데이트 이 부분에다가 인기 강사다 그걸 이제 직접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여기다 이제 인기 강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비고 필드의 값을 뭘로 업데이트 해달라? 인기 강사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거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강사 코드를 기준해서 서로서로 이제 비교할 거라 얘를 이제 추가시켜 놓은 거고 여기서 우리가 조건 쓰는 요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식을 쭉쭉쭉 써주면 됩니다. 자, 일단 요 테이블 추가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강사 코드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쓸 건데 그때 문제에서 이제 하이 쿼리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셀렉트 구문을 이제 이용해야 되겠죠. 그때 인 연산자도 이제 같이 쓰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셀렉트 구문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셀렉트라고 써주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이제 강사 코드를 이제 검색해서 서로서로 비교를 이제 해줄 거예요. 그때 이제 뒤에다가 이제 프롬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사용 현황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사용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강사 코드라는 그 필드를 검색을 해라. 검색을 해서 우리 강사 테이블의 강사 코드랑 서로서로 이제 비교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조건이 이제 붙은 거죠. 개강 강의수가 이제 12개 이상인 그 강사만 이제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사용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을 봤을 때 개강 코드별로 강사 코드가 전부 다 이제 쭉쭉쭉 써져 있었어요. 그러면 각각의 이제 강사마다 개강 강의 수를 구해서 그게 이제 12개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이제 볼 거니까 여기다 이제 그룹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그룹 바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의 강사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를 기준해서 싹 다 이제 그룹으로 묶어 달라. 그렇게 이제 묶었을 때 그게 이제 12개 이상이야. 그렇게만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쓸 때는 그룹 바이 해빙절을 이제 써야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해빙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개수를 구할 때 이제 카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겁니다. 그때 뭐를 기준으로 개수를 구해라? 우리 문제에서 개강 그 강의 수는 우리의 개강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개강 코드요. 해서 개강 코드를 기준해서 개수를 이제 세라. 그 개수를 셌을 때 그때 개수가 12개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지금 요만큼 이제 식을 썼을 때 강사 코드를 기준해서 그룹으로 이제 묶어주는데, 그때 그룹으로 묶었을 때 개강 코드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세라. 그러면 각각 이제 강사들마다 개강한 그 강의 수가 나오겠죠. 그 개수가 12개 이상인 것만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서 우리가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 쓴 식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강사 코드를 기준해서 그룹을 이제 설정을 해요. 그룹 설정을 하고, 그룹 설정을 했을 때 그때 개강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개수를 세워 달라. 그러면 각각 이제 강사들마다 개강한 그 강의 수가 나올 거예요. 그 개수가 이제 나왔을 때 그게 이제 12개 이상인 것만 대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준 거죠.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사람들의 뭐를 검색해라? 우리의 강사 코드를 검색해라. 그때 그 강사 코드가 우리의 강사 테이블의 강사 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람들만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인기 강사 요걸로 이제 업데이트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 행을 새로 고칩니다. 그렇게 이제 떴고요. 그때 그 밑에 보니까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강사라는 요 테이블이요. 요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 보니까 우리 김전대라는 이 사람이 지금처럼 이렇게 인기 강사다. 그렇게 이제 우리 비곡한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고, 그리고 이형금이라는 이 사람도 인기 강사다. 그렇게 이제 비곡 필드가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렇게 전체 레코드의 개수가 14개인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명의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강사라는 요 테이블은 이제 꺼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쿼리 요거 이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문제에서 인기 강사 처리라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인기 강사 처리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고요. 이름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인기 강사 처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쿼리가 생성된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쿼리 문제를 싹 다 이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크게 엄청나게 막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 하이쿼리 작성하는 거 있죠? 셀렉트 구문 쓰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이제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